학습 방법 문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정석은 선수 과정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객체 지향을 좀 익히고요. 자바 JSP를 통해서 이제 실제 쓸 메인 언어를 익히고 국비지원에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국비지원에 처음부터 한 번에 들어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국비지원을 따라가기 편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공학과셔가지고 CC++를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따라는 갈 수 있게끔 될 텐데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선수 과정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바 JSP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만에 자바를 떼고 2주 정도 만에 JSP를 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원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많이 제공이 되는 형태입니다. 실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단계를 나누면 코딩, 프로그래밍, 개발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져요. 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그 다음 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익숙해지는 엔지니어 스택과 혹은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자 스택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스택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문제 해결자 스택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저는 디벨로퍼라고 부릅니다. 정석적으로 디벨로퍼는 소프트웨어 즉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과 프로그래밍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코딩은 그냥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즉 프로그램이 그게 팔릴 가정 필요 없이 내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요즘은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럼 개발자는 뭐냐? 상품을 만드는 사람을 뜻해요. 소프트웨어 즉 팔릴 만한 상품. 그때부터는 고객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초 능력들이 여러 가지 필요해져요. 이게 코딩과 프로그래머 개발 단계인데 요즘은 프로그래머 단계가 좀 수월해졌어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와 여러 가지 도구들과 컨트롤 C, 컨트롤 V와 이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단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 번씩 보는 파이썬 가지고 자동 투자 매매법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자동화 툴 만들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사실 판매할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상품부터는 그때부터는 디자이너와 CX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개발자예요. 거기서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인프라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고려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거냐? 아니다. 나는 좀 더 비즈니스 쪽으로 다가가겠다 할 때는 문제 해결자 스택으로 성장을 합니다. 고객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관통하는 문제 해결자 스택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출신 마케터도 나오는 거고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상위 직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이 되는데 기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술적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거냐 그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이 사실 자바 계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거든요. 그 외에 여러 도구들 생 코딩으로 할 필요가 없도록 제로에서부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철골에서 인테리어만 채우는 식으로 뭔가 전체적인 구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코딩만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잘 파서 다른 도구들과 잘 연동하는 거 예를 들어 DB와 연동한다든지 그것들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실용주의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나눠보면 여기서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차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코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면 개발자는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기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딩으로만 문제 해결책을 구현책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개발자는 엄밀히 말해서 저는 경영자 스택이고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워커 스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 지원으로 돌아가면 뭘 하든 간에 코딩은 일단 잘하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바, JSP, 스프링
이거 코드 읽고 쓰고 가져오고 비교하고 코드 리뷰하고 이런 건 전혀 무리 없이 되어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따라치고 자바 자료구조 정도는 코텔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해두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것도 언어를 익히는 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다음에나 디버깅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 과정에서 주력으로 집중하셔야 될 건 자바 JSP 스프링을 열심히 익히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동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반복을 자주 하면은 그리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시간을 때려박으면서 공부하는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개월 동안 지금 바짝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익히는 것만 해도 버거울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두고 따라 해본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메인으로 별도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자바, JSP, 스프링, 코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 능력이 자바는 자료 구조까지 되어 있고 JSP, 스프링, 의존성 주의까지 그럭저럭 잘 익혔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회사에서 자주 익숙해져서 뭐 조금만 더 가르치면은 같이 일할만 하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맞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제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기본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교를 부리기보다 기본기에 집중하는 게 지금 필요해요. 왜? 지금 따라가는 게 버거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집중해서 제대로 왜 이렇게 쓰는지 그것들이나 아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할 때 대부분 프레임워크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의존성 주의 개념이에요.